안녕하세요. 한별팜텍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대 방역시설에 가까운 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범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1형 농장하고 2형 농장을 구분하게 되는데 1형 농장하고 2형 농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살처분 정책 좀 차이가 있어서 과연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더 과학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8대 방역시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농장에서도 이렇게 이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드리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ASF는 공기로 전염이 되지 않고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아마 신발이나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나 아니면 의복 등을 통해 가지고 농장 내부로 전염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ASF의 그 별명이 외국에서 키스 디지즈, 즉 뽀뽀를 해야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할 만큼 접촉이 그 주요 전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멧돼지가 ASF에 감염돼서 폐사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폐사한 멧돼지가 있는 산에 비가 내리는 경우로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대부분의 농장들은 산 밑에 있을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오염된 물이 농장 내부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산에 있는 도로가로 흘러내렸다고 가정을 하면 사료차나 분뇨차나 뭐 액비차, 퇴비차가 그 도로를 밟고 농장으로 진입해서 농장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요건 또 다른 예인데요. 멧돼지가 농장 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네, 멧돼지가 이렇게 농장 안으로 직접 진입을 했는데 운이 없게도 이 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멧돼지라면 농장에 있는 돼지들의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까마귀 등 그 고기를 먹는 새들이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까마귀나 맹금류가 그 산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농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농장에 있는 그 사료빈에 떨어져 있는 사료를 먹기 위해서 농장 내부로 들어와서 지붕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농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똥을 쌀 수도 있을 겁니다. 농장의 직원분이나 사료차, 분뇨차, 퇴비차를 운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까마귀나 맹금류 이런 새들이 농장 내부의 토양을 오염시켰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외부에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오염된 농장의 토양을 밟은 근무자가 농장 내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ASF 바이러스를 돈방 내에 있는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간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쇠창살로 되어 있는 칸막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코하고 코를 접촉해서 키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은 돈방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ASF 바이러스가 어떻게 농장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큰 경로는 방금 전에 앞에서 다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이 ASF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8대 방역시설이라는 거에서는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방역시설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멧돼지고요. 이 멧돼지는 ASF에 걸리지 않았던 야생 멧돼지가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조류입니다. 산속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먹은 조류가 농장 내부로 들어와서 그 농장에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돼지하고 접촉하는 걸 막고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의복이나 신발, 손 등을 소독하지 않은 내부 농장 직원이나 외부인이 농장 내부로 들어와서 돼지하고 직접 접촉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량 중에서도 주로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차, 분뇨차, 출하차의 기사분들이 직접적으로 농장 내부에 있는 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농장 내부로 AS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8대 방역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통해서 일단은 막아내고요. 야생 멧돼지가 직접적으로 농장 내부로 들어와서 진입해가지고 사육 중인 돼지와 만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요. 그 다음에 퇴비사 같은 경우도 멧돼지 침입 방지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 같은 경우에는 방조망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마 농장을 돔으로 이렇게 싸버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환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기 돈사, 즉 윈치 커튼을 사용하는 돈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윈치가 있는 부분에다가 방조망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무창돈사라도 이키창이 있는 경우에는 방조망을 설치해서 그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변에 의해서 오염되는 흙을 밟고 농장 직원이나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화를 교체할 수 있는 전실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내부 직원이나 사람에 의한 ASF가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인가받지 않고 아니면은 방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농장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실에서 최소한은 의복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가장 좋은 건 샤워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샤워까지 하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시설을 통해 가지고 농장 내부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을 소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장 내부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교체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을 소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료, 분뇨, 출하, 이 차들도 농장 내부로 바로 진입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통해서 막아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입출하대 같은 경우에서만 이제 출하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시설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소독하도록 그렇게 8대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0대 방역 시설에 가깝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8대 방역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8가지라고 되어 있어서 8대 방역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그 다음에 방조 방충망, 마지막으로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농장에 적용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출입문인데요.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부지경계 울타리나 외부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입문도 외부 울타리나 부지경계 울타리의 기준에 준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실제로 출입문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액비 차량이나 뭐 퇴비 그런 걸 가져가는 차량이 농장 내로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울타리 밖에서 액비나 이런 게 수거가 돼야 돼요. 분뇨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대 방역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은 10대 방역시설에 가깝게 이렇게 됩니다. 예, 보시는 건 지금 외부 울타리 모범 사례인데요. 일단 외부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농장 지금 외부 도로하고 내부 도로를 구분해 주는 거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도 다니고 돼지도 다니는 그런 형태고, 이게 높이가 1.5m로 돼 있고 주기둥이 뭐냐면 그 철판이나 철망을 잡아주는 기둥이죠. 이게 50cm까지 땅 밑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쥐나 기타 동물들, 조그만 동물들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모범적인 그런 모범 사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면은 그 울타리 바깥쪽으로 이제 약간 턱같이 이제 높게 시멘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산에서 뭐 폐사가 발생을 해서 빗물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농장 내부로 빗물이 산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는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농장 외부 울타리 바깥으로 이제 물이 직접적으로 산에서 농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런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농장에 권고드리는 형태입니다. 내부 울타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형 농장에만 적용이 되는 울타리입니다. 내부 울타리가 있는 농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깥쪽으로 외부 울타리나 부지경계 울타리가 존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형 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농장 내부로 외부 차량, 사료, 분뇨, 출하 차량이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 농장입니다. 내부 울타리의 높이는 1m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 같은 경우는 1.2m, 건물이나 시설문으로부터 1.2m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내부 울타리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장에 적용하려면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왼쪽 사진인데요. 실제로 사료차가 들어오기에도 빠듯한 그런 도로를 가진 농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울타리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 울타리를 저쪽 바깥쪽으로 쳐서 일형 농장으로 농장을 만드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지금 뭐 갑자기 1형 농장, 2형 농장 말씀을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부분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우선은 내부 울타리라는 게 있고 외부 울타리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방역실입니다. 방역실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을 방역하는 곳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의복하고 신발을 갈아 신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대 방역시설에서의 방역실이라고 하는 거는 의복을 탈의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만 갈아 신으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의복만 갈아입고 신발만 갈아 신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손이나 그런 데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머리카락에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방역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농장들에는 반드시 샤워실을 갖추실 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동선이 구분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하고 아웃이, 그러니까 방역실 내부로 진입하는 거하고 농장 내부로 들어가는 아웃이 구분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농장에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을 거쳐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동선이 조금 이렇게 혼재되거나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60cm 정도 되는 칸막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해 주십사. 그 다음에 동선을 다른 농장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동선을 표시해 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농장에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까지 하고 의복하고 그다음에 신발까지 갈아 신고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ASF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실입니다. 전실은 농장 내부로 아까 그 방역실을 통해 가지고 다 샤워까지 하고 들어온 사람이 농장 내부에서 돼지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까마귀나 뭐 다른 조류들이 죽은 폐사한 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먹고 농장에 이제 분변, 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싸고 갈 수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밟고 농장 내부 돼지가 있는 사육 공간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신발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을 실시하는 걸 저희 그 팔대방역시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외부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신발 소독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 내부에서만, 그러니까 농장 건물 내부에서만 신는 신발로 갈아 신음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에서 뭐 조류의 분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염된 신발을 신고 농장 그 돼지 사육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돼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게도 여기는 새가 들어올 수 없게 이제 이렇게 막아내야겠죠. 막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을 한 개 열면 외부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내부 신발로 이렇게 턱을 넘어가면서 60cm 이상의 칸막이를 넘어가서 내부 신발을 갈아 신고 농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다른 문을 하나를 여는 그런 구조. 그래서 문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돼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전실이라고 합니다. 이 전실 같은 경우에는 농장 건물 바깥쪽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 건물 안쪽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돼지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전까지 문을 반드시 두 개를 거쳐라. 그 다음에 신발을 구분해라. 그 다음에 손을 소독하고 들어가라. 이게 전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8대 방역 시설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출입문, 사실은 이게 외부 울타리 기능으로서 하는 출입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경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출입문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다 막고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다던가 아니면 출입문이 부실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출입문이 낮게 돼 있어서 멧돼지가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입문도 사실은 외부 울타리나 부지경계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구조로 만든 울타리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주기둥도 되도록이면 문에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격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경고문이 있는 게 좋은데 방역 경고문이 없게 되면은 이게 무슨 시설인가 하고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거나 아니면 혹시 뭐 돼지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뭐 기웃기웃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러거나 아니면 문이 열려 있으면 심지어 들어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농장에 방역 절차를 다 무시하시고. 그래서 방역 경고문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높이는 1.5m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면으로부터 이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농장에 권고를 드리고 농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대부분 다 잘 적용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방조망하고 방충망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창동사 같은 경우에는 방조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무창동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창문을 개방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무창이니까 창문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다 개방형 돈사, 윈치커트를 이용하는 개방형 돈사에 적용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무창동사라도 입기창에는 이제 방조망을 적용해 달라는 게 이제 그 8대 방역 시설에 대해서 그 적용하는 그 기본이라서 입기창 부분에는 방조망을 적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는 방충망을 그 윈치돈사에 적용하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방충망이 뭐냐면은 뭐 모기장 이런 거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방형 돈사에는 다른 계절보다는 여름철이 상당히 좀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방충망을 적용하게 되면. 방충망 같은 경우에 그 먼지가 끼거나 하게 되면은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다 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조망에서 방조망이 아니라 방충망을 적용하게 되면은 환기가 잘 적용되지 않게 되면은 돼지가 실제로 그 돈사 내부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돼지가 폐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전기 포충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뭐 그게 모터 방식이 됐던 뭐 이렇게 그 유인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전사를 하던 결과적으로 이제 팔이나 모기 등등이 이제 돈사 내로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 그런 시설이고요. 만약에 그 쿨링 패드라고 그래가지고 농장 가서 이제 실습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물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공기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방조망이나 방충망은 필요 없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은 틈이 그 새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조방충망을 통해서 주로 이제 방조망이죠. 방조망을 통해서 새가 농장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곱 번째 이제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시설이에요. 지금 가축의 폐사체나 태반 등 축산 폐기물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축산 폐기물 시설을 만들어라 라고 8대 방역시설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만 이 가져가는 이게 왼쪽 사진 같은 경우가 왜곡이거든요. 이제 뭐 포크레인 같이 이게 뭐 집게 같은 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집어가는 형태인데 국내에는 1차적으로 렌더링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농장이 그 헬스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즉 건강 상태별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니터링이 돼서 같은 어느 정도의 헬스 스테이터스를 가진 농장들끼리만 묶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장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렌더링 업체가 이 가져가고 나서 가져가는 농장, 여러 개 농장을 한 번에 방문하게 되니까 만약에 질병에 오염된 상태로 이 렌더링 업체가 이 농장, 저 농장을 다 돌아다니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장의 8대 방역시설로서 말씀은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농장하고 멀리 떨어뜨리시라 라고 반드시 말씀드리는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이게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8대 방역시설 중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가장 비현실적인 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차량을 농장 내부로 진입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농장 외부에서 가져가도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농장 직원이 오는 길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역 시설입니다. 네, 입출하대인데요. 입출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울타리 경계에다 이제 설치를 해서 돼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외부 울타리로서의 입출하대가 외부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1.5m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하대 위쪽으로는 그 출하 차량 기사분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가 끝난 다음에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입출하돼도 결과적으로는
내부하고 외부의 경계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멧돼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1.5m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소독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출하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농장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시설인데요. 물품 반입 시설도 실제로는 이게 내부하고 외부의 경계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역실, 외부 방역실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다 놓는 외부인, 이 사람한테 뭐 샤워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부인이 농장 그 외부에서 이제 농장 쪽으로 이제 물건을 넣을 때는 반드시 한쪽에서만 넣고, 뭐 예를 들면은 반입시설 중앙 이후로는 못 넘어가게 하고요. 거기엔 반드시 뭐 자외선 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분무 소독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존 살균기라던가 이런 걸 농장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충분한 소독 과정을 거친 이후에 농장 내부 직원이 가져가는 구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하고 아웃이 다른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문이 두 개 있어야겠죠. 물건을 들여놓는 문,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문,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자외선 등이나 오존 살균기나 뭔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 두 개씩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밖으로 액비 수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액비를 수거하는 모범 사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부 울타리나 외부 울타리를 통해 가지고 호수로 뭐 땅 밑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 울타리 넘어서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울타리 밖으로 액비를 수거해 나가는 형태, 울타리 안쪽, 외부가 됐던 내부가 됐던 으로 분뇨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액비 수송 차량 등을 통해 가지고 병원체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액비 수송 차량도 뭐 자체적으로 쓰시는 농장도 있지만 대부분 다 외부에서 이 농장 저 농장 갔다 온 액비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뭐 방류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방류 시설을 갖추고 방류를 하시는 거를 합법적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시는 걸 저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대 방역 시설의 그 모범 사례, 적용 모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형 농장이라는 게 있고 2형 농장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은 아주 뭐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형 농장하고 2형 농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차량, 여기서 외부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료 차량, 분뇨 차량, 출하 차량인데 이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농장을 말합니다. 반면에 2형 농장은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농장을 말하게 됩니다. 1형 농장하고 2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8대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과 사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산객이 농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산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등산객이 발견한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포수가 1km 떨어진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이 멧돼지의 혈액을 검사를 맡겨서 그 검역본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ASF가 나온 경우, 1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역위원회 같은 게 열려요. 그래서 1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농장을 살처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살처분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없이 살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거는 일형 농장의 예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농장 내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그냥 일반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농장 외부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이 농장의 메인 농장, 이제 실제로 이제 돼지를 번식시키는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아래쪽이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 위쪽 보시면은 농장이 하나 똑 떨어져서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육사거든요. 그래서 비육 가끔 쓰신다고는 했는데, 저기에도 보시면은 외부 방역실 들어가고 출하대 들어가고 전실 들어가고 울타리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모양을 다 갖춰놓은 형태, 일형 농장으로서 아까 8대 방역시설이 다 들어간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이쪽 왼쪽을 보시면은 외부 사료차나 분뇨차가 농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료 빈으로 벌크 빈으로 사료를 넣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뇨차가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방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방류 시설이 지금 비육사하고 임시사 위쪽으로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화방류 시설이 돼 있어서 정화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차가 농장 내부로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보시면 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 끝에 출하대가 돼 있죠. 그래서 저쪽 출하대를 통해서 농장 외부로 돼지가 나가기 때문에 출하대까지만 출하차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역실, 그러니까 즉 방역실을 거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농장 직원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E형 농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AS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반경 1km 내에서 멧돼지 폐사축이 발생을 해도 거기서 ASF 바이러스가 나와도 살처분 농가로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형 농장의 예인데요. 이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는 방금 전에 보신 거하고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료 빈을 옮길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외부 방역실, 여기 샤워하는 외부 방역실이 돈사하고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리사, 여기 외부 방역실에서 우리가 샤워를 하더라도 사료 차량, 출하 차량, 그 다음에 분유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을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형 농장이 되기 때문에 반경 1km 안에서 멧돼지가 ASF로 인해서 폐사한 폐사축이 발견되거나 포수가 잡은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살처분 대상 농가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아마 후보사나 아니면은 사료 빈 위치 등으로 인해서 이형 농장으로 된 걸로 보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이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8대 방역 시설이 적용됐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로 들어와 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 대상 농가가 돼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형 농장으로는 농장을 컨설팅을 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ASF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똑같은 바이러스고 차이가 크게 없는데, ASF에 대해서 중국은 리미티드 디파퓰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발생 농장도 이게 사실은 돈사 간에도 전파가 잘 안 돼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니면 돼지가 직접적으로 이동해서 다른 돈사로 옮겨가지 않는 한은 전파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요.
그 다음에 진단만 빨리 된다고 하면은 돈사 한 개만 폐쇄하고 거기 있는 돼지만 살처분하고 다른 돈사로 옮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돈사로 전파 차단하면서 걸린 돈사로부터 뭐 보름 정도 발생이 없으면은 다시 돈사, 그 발생했던 돈사, 뭐 다 딥합한 돈사를 수세하고 소독하고 나서 뭐 보초돈 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재입식하는 것을 아주 루틴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농장에 발생은 했지만 한 개 돈사 정도로 해가지고 막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생 농장만 살처분하는 것도 과한데 반해서 시군단위나 500m, 뭐 3km, 10km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장들을 다 살처분해 버립니다.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과연 이게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과학으로 근거해서 살처분을 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면 뭐 면피용으로 그냥 무작정 살처분하는 게 아닌가. 분명히 리미티드 디파퓰레이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공포에 질려서 살처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위험이, 뭐, 농장 가보면 이제 농장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여기서 농장 뭐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한 번도 멧돼지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멧돼지가 침입한 시도입니다. 이 울타리를 하신 농장인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 먼저 보실게요. 똑같은 농장이에요. 똑같은 그 뭐지 출입구 쪽인데 보시면은 그 울타리 오른쪽 사진 울타리 보시면은 밑에 쪽 보시면은 흙 묻어 있죠. 이게 코로 민 거예요. 멧돼지 수태지가. 이게 CCTV가 찍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CCTV까지 확보를 못했고 멧돼지가 코로 민 겁니다. 저희가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이 뭐냐면 임신사거든요. 임신사에서 암돼지들이 이렇게 발정이 오니까 그 페로몬 같은 게 나오니까 그 냄새를 맡고 얘네들이 온 거예요. 웅돈이 한 마리가 와서 농장 밖에서 행패를 부린 거죠. 행패를. 보시면은 코로 이제 흙을 밀고 다니니까는 그 흙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도 막 밀었나 봐요. 그 철망에 털이 막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털을 가져다 보니까 멧돼지 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멧돼지가 실질적으로 농장으로 침입하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 보시면은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그 출입문 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문 밑에 이렇게 뭐 달려 있죠. 저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멧돼지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뭐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보시면 저거랑 상관없이 멧돼지가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멧돼지 기피제에 별로 효과 없다. 생각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거 보시면은 좀 부끄러운 건데 자세히 보세요. 뭐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뭐 보이시지 않나요? 발견하신 분은 눈이 좋으신 것 같고 보시면은 하얀색 강아지하고 그 검은색 강아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 농장에서 이제 폐사한 돼지를 개한테 그냥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드문 경우인데, 제가 지금 컨설팅 다니면서 처음 본 농장이라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보시면은 아마 후지나 전지나 뭐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이겠죠. 다리인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검은 강아지, 이거 다른 강아지예요. 똑같은 농장이긴 하지만 다른 강아지인데 옆에 보시면은 그 이렇게 파이프 옆으로 보시면은 발굽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예. 폐사한 돼지를 개한테 이렇게 주시는 경우 되게 드문데요. 이렇게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장 주변에 까마귀가 여러 마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강아지들이 저 뒷다리를 먹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으려고 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까마귀들 중에 하필 ASF 걸린
거기 걸려서 폐사한 멧돼지를 먹은 애가 농장 내부로 들어와서 분변을 싸고 갈 확률이 있죠. 똥을 싸고 갈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되면 농장이 오염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경우거든요. 뭐 강아지 사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뭐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제가 처음 본 농장이라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찍어온 거고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농장 그 임대하신 농장이라서 임대하신 그 임대인 분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조금이나마 강원대학교 수의대 여러분들이 팔대 방역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 38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